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4월 넷째 주 WKB의 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FA가 마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FA 특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FA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번이나 우려먹고 있습니다. 아, 자루를 먹고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저희가 해야 도리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보상 선수 이거 얼마나 궁금합니까? 네, 네, 예, 그렇죠. 궁금해 잠이 안 옵니다. 예, 저 진짜 못 잤어요. 예, 바람 잘 잡지 않습니까? 네. 예, 이동하는 이런 거 못합니다. 예, 빙고. 예, 자, 그러면 KB, 삼성생명,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원큐까지 지금 뭐 BNK도 있고요. 예. 지금 보면 그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주에서 힌트를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거의 다 맞았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일단 댓글은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을 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조회수 좀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세요. 네.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훈련하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선수들이 있다. 내가 있으므로 그들의 연봉에도 영향이 있고 기회에도 차이가 생긴다. 팀도 이제는 젊어져야 할 시기다. 그래서 은퇴도 생각했던 거다. 김정은 선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말 멋진 선수이자 선배네요. 하나에서는 그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베테랑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네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너무 제가 본 야구까지 막 축구 다 합쳐서 네. 제가 본 모든 스포츠 쪽 인터뷰 네. 중에 거의 올타임급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근데 전 그 정도는 아닌데. 전 조금 가장 못해서. 좀 그렇죠. 멋있더라고요. 예. 멋있긴 멋있는 예. 인터뷰였어요. 예. 멋있는 인터뷰였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훈련하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선수들이 있죠. 예. 근데 많지 않죠.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좀 많아져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그들의 연봉에도 영향이 있고 기회에도 차이가 생긴다. 네. 팀도 이제는 젊어질 시기.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은퇴도 생각했던 거다 얘기했는데 김정 선수 이제 여러 고심 끝에 이제 하나원큐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 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릴 것 같고 예. 하나원큐가 지금 이제는 좀 이제 성장해야 될 시기. 즉 이제 비시즌의 어떤 프런트 문제가 해결이 좀 돼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성장이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완전치 않다. 그렇죠.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시즌 때 독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또 안 돼요. 예. 네. 김정은 선수 왔으니까 네. 더욱더 탄탄한 그런 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김병규님께서 박다영 선수 사이렌 트레이드 내 우리는 선수보다는 현금을 원하는 건가 그랬는데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뭐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 네. 이 사인앤 트레이드는 네. 그 현금이나 이런 거 껴있지 않습니다. 일단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여자농구에서 사인앤트레이드에 네. 현금이 껴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리고 막 댓글들 보면은 가끔 여자농구 처우가 열악해서 네. 뭐 환경이 열악해서 프로 리그 수준제의 거의 최고급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네. 그 막 신한은행이 밥을 뭐 그 식당 밥이 아니고 뭐 그 빌라에서 먹는다 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열악하다 이랬는데 정말 이게 선수들한테 조금 미안할 정도로 네. 정말 좋은 대우 받습니다. 정말로. 예. 좋은 대우 받고 있고 그래서 예. 여자농구 선수들은 농구를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농구만 네.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현광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거 예. 하면서 뭐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해줍니다. 현금이나 이런 걸 보고 사인앤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 네. 박다정 선수는 대승적인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시즌 중반에 사실은 이제 박다경 선수가 BNK로 가게끔 돼 있었고 예. 또 세레르케 받던 압박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긴 한데 사실 박다경 선수가 우리은행에서는 그 전력에서 살짝 이제 제외된 그런 예. 상태인데 BNK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했던 존재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인앤트레이드 형식으로 네. 이제 우리은행에서 BNK로 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팩트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라이브 브랜드님께서 네. 한일 올스타전 정말 기대됩니다. 역대 최고 성적 2019년 U19 팀의 주전들 박지현, 이소희, 허예은, 이해란 드디어 프로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다시 뭉치는군요. 아쉬운 건 신이슬. 일본은 14명 엔트리인데 우리는 12명 팀당 2명이라는 나름의 규칙인 듯 신이슬 제발 데려가라. 정말 그 어린 소녀들의 불꽃 투혼을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선물이네요. 라고 저는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사실 WK의 행정이 굉장히 좋은데 예. 잘합니다. 그 합리적이고 예. 굉장히 뭐랄까 이제 유연한
유연함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의지도 있는데 팀당 2명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6개 팀밖에 안 되니까 합의를 예. 한다고 팀당 2명인데 예.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젊은 애들 중에 베스트를 젊은 애들이래. 예. 젊은 선수들 중에 네. 베스트를 데리고 가면 돼요. 그냥 그거 제일 맞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을 예.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러다가 네. 망신당하면 어떡할 거야. 음. 안 그래도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격차가 많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예.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일본 쪽이 너무 빵빵합니다. 네. 보니까 네. 도카시키 선수나 이런 선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어린 선수들 나오는데 그쪽은 너무 빵빵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거는 일본에서 그 대회는 굉장히 좀 일본에서도 유료 관중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느라고 좀 그런 간판이 될 스타일이 네. 좀 필요했다. 음.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본 대회는 좀 그쪽에서도 어린 선수들로 맞춰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선수들 이거를 지금 보시는 팬분들도 그렇고 네. 여기 나가는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이거는 이벤트전이고 우리 지금 국대 원래 언니들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크게 지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세요. 박지현, 이소희, 허예은, 이해랑 말씀하신 4명 중에 2명이 이미 리그 베스트 5입니다. 거기에다가 솔직히 2년 뒤, 3년 뒤면은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 주전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박혜진 선수, 김단비 선수, 배윤 선수 이 선수들 은퇴하면은 국대 은퇴하면은 이 선수들이 주전이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큰 면제가 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몸을 만든 시기가 얼마 안 됐을 거라는 뭐 그런 면제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너무 주눅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무 막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저는 재밌는 경기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리그에 대표하는 선수들을 뽑는다는 거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실력 위주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예비 엔트리도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될 문제고 이게 이렇게 합의를 하기 시작하면 하향 평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 빌미를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풀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고. 네. 자, 베테랑들을 왜 뺐냐. 자,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별 이벤트 같은 경우에 베테랑 빼서 그런 배려까지는 해줬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러면 프로팀 어떤 6개 구단을 다 합의를 해줬어. 근데 네. 여기에 그러면 숫자까지 맞춰가지고 이 팀들의 어떤 자존심까지 세워줘야 되냐. 이건 별개 문제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지금 이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길가 돌멩이님께서 김정 선수가 잔류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게 됐지만 그래도 만약 한 팀의 외부 FA를 2명 영입할 시 발생하는 보상 규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 제가 또 깨뚜라미 그렇죠. 바로 출동해서 예. 나갔다 왔습니다. 깨뚜라미. 예, 깨뚜라미 바로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 KBL은 이제 이동환 기자 설명 기요미 출동 이렇게 네. 하거든요. 설명 기회. 네, 설명 기요미. 예. 네, 나는 귀여워요 이동환 기자가. 예, 요새 많이 뚱뚱해져가지고. 그렇죠. 예. 네,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토실토실해졌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여기 WKB는 깨뚜라미가 있습니다. 깨뚜라미 갑니다. 2명의 선수를 한 팀에서 영입하게 될 경우에는 네. 각각 다른 일단 보호 선수 명단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보호 선수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영입 구단에서 전략적으로 2개 구단의 다른 선수를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2가지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한 명의 선수를 동시에 지명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낮은 팀이 선수를 데려가고 나머지 한 팀은 보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정말 재수가 없을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것도 정보를 공유를 해서 아마 협의를 하고 뭐 예. 그렇게 할 텐데 예.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댓글 선정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FA 무풍지대. 맞습니다. 삼성생명. 평온합니다. 그 FA 계약은 김한비 네. 5천만 원 했고요. 네. 그 여기는 지금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가 지금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상 선수인 윤예빈, 이준이 있었는데 왜 부상 선수를 예비 엔트리로 넣어놨냐? 내년 시즌도 정상적으로 지금 출발할지 않을지 모르는 선수를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는 그냥 형식상으로 넣는 거다. 네. 진짜 형식상으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여권 필요하죠. 그다음에 선수 동의서 필요합니다. 네. 그거 삼성생명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아. 네, 완전 탁상 인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선수에 대한 거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뭐 예비엔 틀리고 이 선수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 야,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요구는 워낙 이제 지난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예. 욕할 가치도 없어 이거. 예. 네.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좀 오늘 훈훈하죠 제가? 예. 자. 원래 나이를 드시면은 그럼 지난주 방송보다 일주일치를 더 드셨기 때문에 네네. 예. 원래 나이가 들면은 좀 이제 예. 차분해지면서 좀 예.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차분해지기보다는 네네. 제가 나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온도 차가 심해집니다. 예, 그렇죠. 화를 냈다가 맞아. 좋을 줄 맞아. 예, 그렇게 맞아요. 예. 역시 깨뚜라미. 예, 잘 깼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이 지금 뭐 이제 비시즌 이제 FA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각 예. 팀의 어떤 트레이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소문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 예. 저희가 소문이기 때문에 이거 100%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이거는 이르농구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트레이드 삼성생명 이슈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썰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다 네.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핵심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쓸만한 득점감들이 또 벤치에 계속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뭐 제한을 할 것이고 예. 물밑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는 또 이 트레이드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맞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FA 시장 정리된 뒤에 삼성생명 중심으로 썰이 많은데 일단 AB 선수를 C 구단에게 제안을 했다. C 구단 D 선수에게 제안을 했는데 예. C 구단 D 선수로는 C 구단이 안 한다라고 트레이드가 불발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썰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예. 또 뭐 만약에 좀 형체가 밝혀지면 네. 그때 이제 하도록 하고 저도 이니셜 쓰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트레이드가 있었어요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접점을 네.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예, 이 정도는 밝혀드려야 네, 또 네. 이제 그러면은 두 명의 선수.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저 여러분께 이제 저희가 줄줄이 지금 각 구단별로 좀 트레이드 썰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이번 시즌은 사실 이 트레이드 썰이 저희가 지난 시즌 중반쯤에 트레이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 있을 법했던 몇 번의 트레이드가 지금 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흠. 근데 지금 들어서 다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 물밑에 잠수했던 예. 그 트레이드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 지난 시즌과 다르게 좀 중견급 선수들의 트레이드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그걸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농구 몇몇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삼성생명은 지금 스쿼드로도 괜찮다. 예. 근데 삼성생명은 워낙 거상이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벤치 선수들을 지금 많이 못 뛰게 하는 상태에서 지금 윤예빈, 이주연, 뭐 키아나 스미스 만약에 예. 돌아오게 되면 진짜 포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몇몇 벤치급 선수들 잘했던 선수들이 벤치에서 많이 못 뛸 수 있고 예. 삼성생명은 또 이제 4번 자리 예. 배혜원 선수 자리 백업 또 장기적으로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빅맨을 메워야 되기 예. 때문에 그 선수들 중심으로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서 팬분들께서도 서로 삼성생명 팬분이랑 다른 하나원큐나 이렇게 하면 좀 의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팬분들께서도 뭐 삼성생명 팬분들이랑 다른 팀 팬분들이랑 서로 카드 한번 맞춰보시면서 댓글 놀이도 좀 해보시고. 근데 원서영 기자가 여기에서 페이크를 썼어요. 예. 하나원큐를 흘렸잖아요. 예. 하나원큐 아닌데 흘렸어. 그래서 예. 이렇게 했어. 예. 야 예. 지능적이네. 예, 이거 편집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 야.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루머들이 좀 돌고 있고 실제로 될 확률도 몇몇 개는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K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김예진 선수 외부 FA 영입 네. 성공했고요. 나머지 강희슬, 김소담, 심성현 선수도 계약했고요. FA 미계약 선수는 최희진 선수가 은퇴를 했고 네. 박지윤 선수는 3차 협상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B는 지금 즉시 전력감 또는 롤플레이 중에 어떤 핵심인 김현진 선수를 데리고 네. 왔다. 근데 김현진 선수가 사실 포지션이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그 선수단 환기 차원, 네. 김민진 선수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에너지 레벨, 그렇죠. 수비 이런 부분 굉장히 높게 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강희슬 3억 5천에 무난히 재계약을 했고 김소담, 심성영 다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들 중에 또 이렇게 손산 정리를 하면서 뭔가 트레이드 카드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FM 이게 최인희 선수 은퇴를 했고 박지은 지금 3천을 넘어간 그런 상태인데 박지은은 쏘쏠하게 쓸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그 여자농구 팀 자체가 일단 네. 박신자컵부터 해가지고 퓨처스리그까지 좀 이제 여러 2군 리그도 굉장히 좀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대표로 선수들이 차출이 됐을 때 네. 훈련할 선수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팀이 좀 이제 백업 빅맨은 한두 명씩은 꼭 두는 추세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계약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부 FA 최대어 강현수 선수 계약 확정을 했고요. 이미 시즌 끝난 뒤 구단과 교감을 나눈 상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강희슬 선수에 대한 이번에 오퍼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좀 나왔는데 기사로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슬 선수가 좀 인기가 없었다. 왜 이렇게 없었냐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구단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막 돌려보면은 그런 리그 전반적으로 그런 기저가 좀 있어요. 그 KB 쪽에서 누구를 빼오기가 어려워요. 예, 조금 불편하다. 예. 뭐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게 예. 뭐냐면 뒷배가 예를 예. 들어 뒷배라고 칠게요. 뒷배가 세요. 예. 그럼 그 이상을 줘야 되잖아. 예.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럼 강인슬이 그 이상을 줬을 때 그 어떤 미치는 파급력 네. 이런 부분들이 효율이 있을까? 아, 이걸 예.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KB가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야 그럼 우린 이 정도 터줄게 라든가 아니면 수준 자체를 그냥 높여놔 버리니까 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워낙 이제 가면 선수들이 염윤 선수도 그렇고 강일 선수도 그렇고 이제 최희진 선수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적한 선수들이 막 KB 막 정말 좋다 뭐 그런 가지 좀 여러 가지 연봉 외에도 그런 복지나 뭐 이런 해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뭘 해주는지를 잘 모르니까 뭐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막 생일날이나 막 이럴 때 뭐 집만 전체로 가족들에게 막 꽃바구니를 보낸다거나 뭐 이제 막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인데 막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이런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인수 선수가 이제 뭐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강인수 선수가 인기가 없었다기보다는 KB라는 워낙 그 강력한 어떤 그 옵션이 있는데 예.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강인수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이상의 어떤 파급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없다. 예. 그래서 강인수 선수한테 애초에 오퍼를 안 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박지수나 네. 또는 뭐 김정은 그러니까 라콘 리더 이랬다면 네. 확실한 어떤 테마가 있었다면 네. 땡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경쟁을 예, 해서 일단 당연하게 박지수 선수는 2년 뒤에 FA인데 그때 2차 FA가 바로 됩니다. 1차 FA 때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6개 구단이 당연히 다 만나겠죠. 그렇죠. 예, 감독국장님 다 모여서 예, 아마 단장님까지 거의 다 모셔가지고 다 나올 겁니다. 예, 6개 구단이. 예. 그렇죠. 그리고 외부 FA 김혜진 선수 계약을 했는데 김한숙 감독과 이제 코치 시절 자신을 케어해주고 믿음이 있었다. 예,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KB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진 선수 영입을 위해서 KB의 전력 변화. 저는 이게 코트 내외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 김혜진 선수가 하나 원큐에서 꾸준히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KB가 사실 그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해요. 물론 뭐 맞습니다. 김민정이나 뭐 엄서이나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미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그 약간 뭐 KGC의 문성곤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화이팅을 지속적으로 주고 에너지 레벨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카드가 KB도 필요했던 거죠. 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김혜진 선수를 그런 이제 직전감 용으로 데리고 온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지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B가 잘 싸울 수 있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성도 저는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칼을 휘두르는 예. 용도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단 전반에 좀 긴장감을 그렇죠. 불어넣는. 예. 예. 그래서 김한수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원큐에서는 김예진 선수가 주로 3, 4번을 좀 봤었는데 네네. 우리 팀에서는 2, 3번으로 쓸 예정이다. 네네. 그리고 3점 슛 성공률이 이 선수가 슈터 이미지에 비해 좀 낮습니다. 네. 예. 그래도 슛이 좋은 선수라고 본다. 이거를 좀 어떻게 교정해가지고 슛을 좀 더 많이 던지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23일 저희 방송 일정 기준으로 어제였죠. 일요일 합류해서 첫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아마 그 부분이 있어요. KB가 굉장히 그 수비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예.
하는데 이제 선수 개개별로 보면 이제 끈적한 타입의 선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염유나도 예. 괜찮고 심성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팀 자체가 그렇게 그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은행 같은 어떤 그런 아, 예.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전급 선수의 공수겸장하면서 이 선수의 특유의 어떤 끈끈함이 팀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은행은 예를 들어서 뭐 유성호 감독 자체가 이제 시즌 내내 이제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거고 네. 뭐 박해진도 그렇고 뭐 김단비도 그렇고 이제 김영훈도 그렇고 이제 그런 끈끈한 스타일이잖아 최이산도 네.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미하기 위해서 김혜진 선수를 데리고 왔고 네.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기 위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뭐 핵심은 아니고 허예은이나 이제 박지수 위주로 아마 가게 되긴 할 텐데 거기에서 뭔가 부스터 또 네. 모터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도 트레이드 썰이 또 있죠. 그렇죠. 예. 이 트레이드 썰이 사실 KB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선수단을 정리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돌았었고 거기에 이제 즉시 전력감인 선수들과 이제 트레이드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받은 게 좀 활발하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지난 시즌부터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A 선수를 주고 C 구단의 선수 하나를 트레이드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한 달 전에 아마 원성인 기자가 얘기를 예. 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계속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직 진행 중인데 성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얘기가 딱 나오고서 이 정도로 좀 오래되면은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옛날 표현으로 바로바로 좀 되는 오히려 이렇게 빨리 돼야 돼요. 트레이드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좀 오래 되면은 거의 좀 안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가 지금 김혜진 선수를 FA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보상 선수 줘야죠. 근데 예. KB가 사실 선수 풀이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수를 줘야 되는데 하나원큐에서는 이 선수를 택했죠. 아, 예. 네. 벌써 서로 이제 그 하나원큐랑 KB 공통점이 지난 시즌 5위와 6위를 하면서 시즌이 빨리 끝났고 그만큼 소집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소집이 양 팀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보상 선수랑 이것저것 하면은 뭐 4월 막 5월 달에나 이렇게 돼야 들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있기가.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선수로 결정이 됐고요. 뭐 다음 주쯤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의 인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렇죠. 지금 예, 그 뭐 선수다. 다 알죠. 예. 다 아는데 뭐 또 이제 하나원큐나 또 KB에서는 또 이렇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예. 얘기를 좀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렇게 예. 얘기해서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얘기 안 했잖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김한별 선수 계약을 했고요. 이사빈 선수는 또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김한별 선수 계약은 3억에 깔끔하게 했고 김한별 선수가 이제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네. 이거는 BNK 노림수가 있죠. 아, 예, 그렇죠. 네. 1년 재계약을 해가지고 뭐 약간 이제 팬분들께서는 그 김한별 라스트 댄스인가? 예, 뭐 은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1년 뒤 은퇴는 절대 아니고요. 아직 좀 더 할 서로 의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을 함으로써 셀러리의 유동성을 좀 확보했습니다. 왜냐면은 김한별 선수가 좀 양보를 해준 거예요. 예. 내년 시즌에 BNK는 정말 바쁩니다. 네. 안혜지, 이소희, 진한 선수가 FA인데 네. 이 중에서 이소희 선수는 1차 FA이긴 하지만 네. 이소희 선수 지금 3억 아니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못 잡죠. 네. 3억을 깔고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안혜지, 진한 이 선수들도 경쟁이 붙으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혜지는 지금부터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단들이 있고 예. 진한도 마찬가지로 알고 예. 있어요. 그 팬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보면 저희한테 안혜지나 허예은 선수들을 왜 이렇게 올려치기 하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자농구에서 이 가드의 그 가치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예. 지금 가드가 필요하지 않은 팀은 딱 한 팀밖에 없어요. 예. 삼성생명. 삼성생명. 딱 한 팀밖에 없어요. 예. 근데 볼 핸들링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네. 시즌을 치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네. 설령 있어도 또 한 명이 또 필요해요. 그 네. 백업이 필요한데 그 백업이 사실은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경기 흐름을 완전히 획가닥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메인 볼 핸들러 즉 이제 가드 네. 포인트 가드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안혜지나 뭐 또 아까 누구라 그랬죠? 허연 허연 네. 이런 선수들의 가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구단 관계자분들이 네. 이런 선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원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단에 좀 셀러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연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단 좀 친화적인 단년 계약을 맺었고요. 네. 예. 외부 FA는 사실 외부 FA라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 예.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재계약이 그것도 있어요. 김한별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시즌 때 몸 관리를 뭐 최근에는 괜찮습니다만 안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나 2년에 3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FA 당해년도, FA 계약 당해년도에는 살짝 좀 뭐랄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외부 FA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박다정 선수와 그 사인 앤 트레이드가 이제 합의가 완료가 됐죠. 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다빈 선수도 은퇴하고 김예진 선수와 협상에 좀 실패를 하면서 네. 사실상 전력 보강 효과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BNK는 여기서 뭔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FA 됐으니까 기존 선수의 성장, 네. 안혜지 이소희의 성장, 그다음에 김시현 선수가 식스맨으로 굉장히 좋았었고 네. 또 박다정 선수도 이제 소설에 쓸 수 있는 이제 슈터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백업하고 이제 그다음에 주전 라인업을 강화시키는 방법. 네. 두 번째는 트레이드인데 네. BNK가 원했던 게 사실은 트레이드죠. 왜냐하면 신예 빅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쓸만한 이제 1, 2, 3번 라인에 백업 요원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건데 네. 식스맨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타 팀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BNK 쪽의 시즌 운영이 사실 지난 시즌에는 BNK의 시즌을 두고 실패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준우승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조금 그 와중에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빅맨들의 세일즈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이 트레이드를 할 계획은 이 선수들의 교통 정리는 사실 누가 봐도 지난 시즌부터 좀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하나원 큐 같은 경우에는 김예진 선수를 세일즈를 정말 잘했죠. 예, 4번 수비. 막 경기 중에 김한별 선수에 대한 수비도 맡기고 이 선수 수비할 수 있어. 2번, 3번, 4번 수비 다 가능해. 이러면서 이 선수의 정말 최적화된 롤을 다 보여줬어요. 매력이란 매력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김예진 선수의 가치가 싹 올라갔죠. 그러면서 보상 선수를 받고 이렇게 FA를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세일즈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BNK는 사실 뭐 당연히 윈나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긴 했지만 이 신예 빅맨들의 매력을 다른 팀한테 잘 어필을 못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어쩔 수 없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선수가 그렇게 또 그 극적으로 크지 못했어요. 그렇던 뭐 것도 박신자컵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막 가비지 타임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직도 네. 저 선수들은 한 2, 3년 정도 있어야만 뭔가가 되겠구나. 근데 뭐 2, 3년 있어도 뭔가가 될까? 우리가 사실 시즌 전에 최민수 선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회도 많이 없었었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좀 이렇게 노력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박신자컵에서 뭔가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잡아서 골 밑에 어떤 지배력을 보여준다고 그렇죠. 그러던가 그러면 이런 세이즈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저는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BNK가 한 가지 더 좀 유념을 할 부분은 안혜지 선수가 내년에 FA란 말이죠. 네. 근데 안혜지 선수는 지난 시즌 리그 전체 출장 경기 출장 분도 그렇고 가장 많은 선수였어요. 네. 네,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선수였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대체 자원이 아예 없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안혜지 선수는 2차 FA란 말이에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 안혜지 선수를 놓치게 될 경우에 그냥 아예 팀을 세 판을 짜야 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1번에 백업 자원이 거의 아예 없어요. 맞아요. 지금. 예.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 백업 가드에 대한 팀 내에서 키울 거면은 안혜지 선수의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백업을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고 예 아니라면은 구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플랜이 생각해요.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FA로 질러야 되는데. 예. 아니면 안혜지 선수랑 지금 재계약을 하던가. 그렇지. 예. KB가 김민정 선수를 잡아놨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이 부분에 됩니다. 대해서는 꼭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FA 계약 이경은, 김신영 선수, 집토끼 두 명의 선수를 잡았습니다. 다 네. FA 저기 미계약 선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도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무국장이 바뀌셨는데 네. 협상 태도가 굉장히 협상 어떤 그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으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김정은 선수 이제 잡지는 못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었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김정은 선수도 이제 신한은행 조건이나 아니면 팀 관계자님 러브콜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우리은행 쪽에도 좀 탐문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 선수가 한 뭐 과정 보태서 한 2시간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올 정도로 네. 지금 하나원큐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지금 또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무난했다. 네. 이번에 어쨌든 김진영은 잡아냈다. 네. 네, 이 부분이고 이경은 쏠쏠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트레이드가 요청이 저 신한은행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팀 내 최대 유망주 A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 요청이 들어오는데 신한은행에서는 뭐 거절을 했고 예. 그리고 B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도 또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좀 뭐 유연무야?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이거는 팬분들이 봐도 좀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B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네. 지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거 정말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신한은행의 입장도 조금 달마다 거의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즌 중에는 다른 선수들을 뭐 이렇게 썼다가 근데 이제 비시즌이 되니까 외부 FA를 또 못 데리고 오고 한채진 선수도 은퇴를 했으니까 또 이제 뛸 가용 자원이 일단 좀 적다 보니까 예, 뭐 이 선수들을 아낄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바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를 시즌 때 잘 안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떤 트레이드 요청이 들어오면 네. 하든가. 근데 예. 이 선수가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안 돼. 그러다가 또 한 시즌 은퇴하니까 그냥 써볼까? 뭐 이런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루즈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모든 트레이드는 선수들이 그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원큐랑 KB가 미리 이제 서로 합의하에 보상 선수를 먼저 좀 합의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휴가 끝나고 이제 소집될 때는 보내주는 게 서로 이제 가장 베스트긴 하고 그렇죠. BNK가 박다정 선수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선수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하고 불편한 동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FA 고아라, 노현지, 박다정 이렇게 했고 박다정 선수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선수는 하나원큐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맞습니다. 위성호 감독이나 전주현 코치, 임영일 코치가 다 만났다고 그래요. 네. 다 만나서 김정은 선수한테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샐러리가 이 정도다.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모든 최대치의 제안을 했는데 제안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 건 다 했는데 김정은 어떡할래? 그러냐. 근데 워낙 오파가 셌어. 네, 그래서 못 잡았고 지금 트레이드가 지금 팀 내 유망주에 대한 A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설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돼. 네. 이 부분이다. 부분은 또 이제 네. 제가 봤을 땐 팬분들한테 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은행 유망주에 대한 트레이드 썰이 돌고 있다. 이거 정말 귀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네. 팀은 유망주가 사실 윈나우를 지난 몇 년간 계속하면서 네네. 이렇다면 유망주가 없었던 뿐더러 트레이드 썰도 잘 안 돌던 팀이기 때문에 네네. 야 A 누구냐? 네. 야 이거 저 원석은 저 표정 봐라. 저 누군 거 같냐? 야 난리 납니다 이거. 예. 있고 네. 그리고 그 수도권의 한 팀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수도권이 많죠. 많죠. 예, 수도권이 한두 개가 많아요. 아닙니다. 수도권이 예. 많아요. 예. 예. 한 팀은 얘기가 나눠져 있고 이 트레이드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예.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보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결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 주 안에 날 수도 있어요. 네.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상 선수 같은 문제가 있죠. 보상 선수 김정은 선수를 이제 하나원큐에 보냈고 하나원큐에서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위성호 감독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 둘 다 네. 지금 전화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성호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음을 하면서 아직 뭐 생각한 거 하나도 없다. 예, 뭐 직전감을 택할지 미래를 볼지 아직 결정되는 거 하나도 없고 누구는 묻겠지 하는 고민은 당연히 좀 해봤지만 지금은 사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하나원큐죠 나오는 걸 받아봐야 하는데 보호성수 명단이 나오면 그때 코치진과 사무국과 모여서 함께 결정을 내리겠다.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 잘해서 예, 잘 해석. 이게 진짜 명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렇겠죠. 예. 겉으로 보면. 근데 속으로는 뭐냐면 예. 자 다들 뭐 그냥 막말로 빠꼬미들 아닙니까? 네. 예, 그거 다 빠꼬미들이잖아요. 예. 빠꼬미들이기 때문에 자 이 선수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 요렇게 묶을 수 요렇게도 묶을 수 있는데 요렇게 되면 요 선수 요렇게 되면 요 선수 요렇게 되면 요 선수 이게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 예. 남았다. 예. 요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사람들 보통 독사들이 아니거든요. 예. 진짜 그렇죠. 독사 그냥 이 정글에서 지금 수년째, 10년째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보상 선수를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포지션별로.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지은행이 갑자기 뭔가 이제 내내 이슈가 별로 없다가 예.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네. 아, 다 보시면 이게 참 이성호 감독님이 나쁜 남자입니다. 네, 이게 뭔가 잠잠할 때쯤에 떡밥부터 하나씩 주세요. 그래요, 예. 맞아요.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김정은 선수를 계약을 했고요. 음. 김예진 선수는 이적했고요. 이정현 선수는 3차 협상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하나원큐에서 지금 그 김정은과 김진영 네. 두 명 다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한 명이 확정이 됐다라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김정은 선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할 때 그날쯤에 됐죠. 네, 예. 됐습니다. 예. 예. 모든 기자 뭐 당연히 알고 네. 있었고 돼 가지고 그게 아마 보도자로 나오기 한 2, 3일 전에 소문이 좀 퍼졌었고 그 이전에 원서영 기자는 이제 힌트를 얻었었고 그래서 김정은 선수가 그쪽으로 가는구나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김혜진 이제 이적을 했고 이정현 선수는 이제 3차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원큐는 이제 보상 선수가 좀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올 선수도 있고 보낼 선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혜진 선수 KB로 이적을 하면서 받아올 선수는 결정을 했고요. 그렇죠. 예. 네, 보낼 선수가 문제인데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보상 선수 이슈가 이제 박소희를 예. 어떻게 묶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은 선수 얘기를 좀 할까요? 예. 김정은 선수 워낙 파괴적이긴 한데 예.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예. 스킵을 했는데. 네. 네. 김정은 선수가 하나원큐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예. 하나원큐 두 가지가 뭐 있죠. 하나원큐 프런트가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바뀌었지만 네.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잔재가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바뀌었다. 음흠. 예,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동완 감독님의 이제 새롭게 바뀐 감독님의 좀 역할도 좀 컸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선수 팀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라커룸 리더를 데려오면서 조건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김주성 선수의 동시 영입을 노렸지만 그 동시 영입은 좀 아쉽게도 불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 예전에 이제 하나원큐 김정은 선수가 있었을 때는 약간 좀 외로운 에이스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 선수가 이제 지금 뭐랄까 이제 더 베테랑이 됐죠. 근데 우리는 가서 이제 우승의 맛을 봤고 거기서 실질적인 라커룸 리더였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뭐 거기 김단비나 박혜진의 어떤 그 포션도 있었지만 김정은 선수가 팀 맏언니로 이제 우리는 우승을 이끌었단 말이죠. 네. 그런 이제 내공을 쌓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원큐로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사실 팀 컬러 자체가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지현 양인영 예. 이 두 선수가 코어로서는 괜찮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언니빨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네. 부분하고 라커룸 리더였어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독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자농구 역사에 독보적인 선수다. 네. 같이 뛰는 것만으로도 어린 선수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다. 농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팀의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했다. 네. 팀을 다시 일으켜보자고 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수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있다가 챔프전까지 치르다가 이제 하나원큐에 왔으니까 당연히 네. 휴가 기간이 엄청 짧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휴가 기간이 엄청 짧아져서 5월 8일 합류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빠른데 그 다음 주에 태백 전지 훈련이 있어요. 네. 바로 근데 김정은 선수가 오자마자 나이도 있고 그리고 네. 오자마자 태백 전지 훈련을 바로 같이 가기에는 음흠. 워낙 이제 기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따로 그 기간 동안 따로 몸을 그냥 만들어 와도 된다. 어차피 베테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은행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김정은 선수가 아니라고. 음. 선수들이랑 조금 더 부대껴 보고 싶다.
예, 이 선수들이랑 어린 선수들이랑 좀 더 부딪혀 보고 싶다고 하면서 태백 훈련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아, 저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김정은 선수는 정말 해줄 거 다 해줬다 예. 이렇게 밝혔고 신한은행에서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이 선수의 어떤 그 더욱 더 갖고 싶어졌다, 더욱 더 데려오고 싶어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정은 선수가 하나원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원큐가 어떤 팀 컬러를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심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선수 화이팅 하시고 예. 오래오래 하세요. 네, 예. 더 네. 지금 계약 기간보다 더 잘하셔가지고 예, 우리 김정은 선수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예, 제 이렇게 보면 좀 이제 그 뭐 이경은 네. 한치진 선수가 은퇴해서 참 아쉬워요. 예, 내 또래인데 예, 참 아쉽고 네. 다 이제 그 조칼뻘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동생뻘들이 예. 좀 많이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정은 선수 화이팅입니다. 이경은 화이팅, 네. 김정은 화이팅.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상 선수, 씁쓸해집니다. 네, 보상 선수 이제 박소희 선수를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할 것인가 이게 그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박소희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좀 리그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소희 선수가 신인왕이잖아요, 또. 네, 예, 신앙이죠. 예, 이건 들리는 소문입니다. 예, 근데 박소희 선수가 신인왕인데 하나원큐가 좀 아픈 전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인왕을 이제 딱 타자마자 네, 보냈던 네. 그 아픈 흑역사 트레이드의 전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밟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선수가 강유림 선수잖아요. 예. 근데 강유림과 박소희는 좀 다르긴 해요. 그렇죠. 예, 강유림 강유림 선수는 사실 그때 좀 실적을 냈고 박소희 선수는 조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네, 있는 네. 예, 그런데 네. 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박소희 선수를 명단에 어떻게 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예, 이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 여기서 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원큐가 강유림을 주는 건 그거 완전 미스였다. 그죠? 네.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고, 근데 박소희는 어떤 한편에서 박소희는 그래 좀 다른 게 아직도 이 선수가 이제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즉시 전력감이 아니고 한 3, 4년 뒤에도 이 선수가 대형 가드로 그럼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번 의문이 있다. 그래서 강유림과 중량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상선수 하면 좋겠지만 보호선수 명단에 이름을 넣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 박소희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예. 부분과 그건 안 된다. 예. 다른 선수들을 내는 게 훨씬 낫다. 예. 이런 이제 좀 갈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보호 선수 명단 저희가 한번 짜볼까요? 그럼? 네, 네. 근데 4인 보호거든요. 김정은 선수 포함. 그러면은 김정은 들어가고 신지현, 정예림, 정예림 양인영.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박소희 선수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원큐는 고민이죠. 그렇죠. 근데 차라리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인영 선수가 예를 들어 뭐 그 하나씩 안 넣을 근거를 하나씩 찾아보면은 양인영 선수가 1년 뒤에 FA다. 네. 예. 양인영 선수가 1년 뒤에 FA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지명을 안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뭐 지금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런 부분이죠. 1년 뒤에 FA. 네. 신지현 선수? 네. 셀러리 캡 때문에 셀러리 안 돼. 캡이 그쵸. 안 돼. 신지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이제 많은 네.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 근데 어. 김정은 선수가 빠진 샐러리에다가 네. 갑자기 선수들이 십시일반으로 네. 신지현이 온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깍깍깍 해가지고 막 제가 데려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후폭풍 신지현을 한원규가 신지현을 뺏겼다? 보상 선수로? 그런 후폭풍은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원큐가 더 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예. 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신전선은 안 돼. 예. 그다음에 정예림 김정은 선수. 정예림이면 예. 야 큰일 나지. 그렇죠. 정예림 선수도 지금 이제 국가대표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김도환 감독이 위성호 감독한테 가서 친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소주 한잔 먹자. 예. 에이 먹고 누구가 할 거야? 예. 소희는 안 돼. 근데 문제는 두 감독 모두 소주를 못 해요. 예. 그렇죠. 술을 못 해요. 예.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참 난제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봐도 정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또
개꿀잼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또 통화를 해봐도 감독님께서는 당연히 이게 선수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하시는데요. 네네네. 감독님이 지금 훈련을 나가도 여기 지금 훈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의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예, 진짜 감독님이 좀 열이세요. 이게 좀 강성인 이미지와 다르게 네. 또 열일 때 열이십니다. 기톡씨랑 크리스천이기도 해가지고 네네. 선수들의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좀 빨리 야, 끝났으면 좋겠다고. 어떡하냐 감독님도. 진짜 예. 이거. 야 정말 어떡하냐.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김정은 선수 데려온 건 정말 잘할 건데. 그렇죠. 예. 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미스테리한 의문을 남기면서 네. 다음 주에 더 꿀잼 맞습니다. 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남기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